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려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이제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자료는 아마 이메일 남겨주시면 드리실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같은 벤처들 또 여러분들처럼 벤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했던 문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처음에 뭐가 필요했냐면 오자마자 가설을 제가 좀 먼저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시장 조사를 할 때 눈에 무턱대로 시장 조사 하면 안 돼. 내가 딱 보기에 느낌상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니 싶어서 가설을 세 가지를 세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트니스였거든요. 깜빡이 운동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JS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혹시 그 세관사거리 아시나요? 세관사거리 보면 JS라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 밑에 JS 피트니스 치시면 안 나오고 지금 힐링 피트니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힐링 피트니스를 쳐보시면 딱 지금 그걸 만들었던 과정이었는데 걔네들이 처음에 그럼 우리가 한번 세 가지 가설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 두 번째가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가 컨텐츠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일단은 사용자가 자, 얘네들이 주로 아마 20, 30대 고객들이 많고 JS 병원 밑에 있으니까 병원 환자들이 많을 거야 라는 가설로 뭘 합니까? 시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구조사나 대충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아마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이런 체력, 이런 근력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리고 환자를 제외한 일반인한테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재활이 이렇게 좀 생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고, 컨텐츠는 이 친구들이 영상이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상을 잘 안 봐요. 그 실제로 지네만 만들고 지네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와 영상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보고 비우는 나, 너, 쟤 그리고 어떤 실수로 한 2명? 약간 이런 이런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컨설팅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분석에 들어갔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이 뭘 것이다? 이 30대일 것이다라는 걸 가설을 세워놓고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500m 안에 상권을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상권은 남자, 여자 그리고 거주 인구랑 직장 인구를 나눠봤더니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요즘에 데이터들 많잖아요. 그죠? 얻을 수 있는 말씀이 혹시 오시면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자료 많이 나옵니다. 서울권에 있는 건. 이렇게 비율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러면 거주 인구보다 직장 인구가 훨씬 더 많구나라고 하는 일단은 사용자층에 관련된 그죠? 가설이 우리가 최초에 세웠던 가설과 조금 이동이 좀 되네요. 두 번째는 세대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30대, 40대. 30대, 40대의 직장 인구 비율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원래 20, 30대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설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가설이 잘못된 걸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얘는요, 2014년 이후는 정부에서 데이터를 안 모았어요. 그래서 2014년 전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년, 16년까지 계속 큰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거주 인구든 직장 인구든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최초의 가설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원래는 20, 30대였는데 직장 인구의 30, 40대가 75%면 타겟층은 30, 40대 직장인 회원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일단 그러면 가설을 잘못 세워서 수정을 하는 케이스 사용자를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자, 가설을 세울 때는 당연히 사용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우리한테만 오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서 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애들이 몇 개가 있는지 봤어요. 상권 내 클럽이 봤더니 몇 개? 11개가 있었고 월 평균 매출이랑 이런 것까지 분석합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매출, 유동인구수, 건당 매출을 이렇게 보고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가격 프라이스가 이 정도 되는구나를 가지고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하죠. 혹시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가격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보통 벤처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뭘로 하세요? 첫 번째는 뭘로 해요? 내가 들어간 원자재, 진행하는 거, 인건비 다 계산해가지고 오케이 얼마 남고 딱 얼마 이 방법 하나 있겠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냥 브랜드.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프라다나 진짜 가방 우리가 가짜 가방 비 올 때 쓰고 다니는 그런 가방 말고 진짜 가방들 보면 얼마씩 하는 1,0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브랜드 값어치를 그냥 지정을 하고 나서 브랜드의 값어치를 만드는 가격대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가.
옆에가 1,000만 원, 옆에가 50만 원이니까 나도 50만 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 시장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격대 그 전략을 여기서 좀 살짝 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시장을 보니까 헬스클럽 평균 매출 추이가 쭉 봤더니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 쭉 탑이 좀 낮아지는데 헬스클럽은 언제 제일 높아요? 8월에. 왜 높은지 아시겠죠? 내가 공개하는 거야. 아, 상황 심각성을 아는 거죠. 근데 일단 어때요? 일단은 등록은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등록만 해요. 그리고 어때요? 내년에 또 등록만 해요. 이런 거죠. 이렇게 헬스클럽을 보통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게 많대요. 이런 회원들 중에 등록을 하고 다니지 않는 회원의 비중이 실제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등록을 하고 다니지 않으신 비중이 실제 와서 운동하는 비중보다 70% 운동을 안 한대요. 그런 얼마나 좋은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도 한 명씩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죠? 가능을 해보면 어쨌든 자, 그래서 파급이 높다는 건 이 특히 이렇게 부동산을 베이스로 하는 업체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전략적인 부분도 뭔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시즌별 매출의 차이가 있으니 이걸 겨냥해서 어떻게 상권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걸 합쳐가지고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하지 않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장 조사는 그 전에 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오늘 저랑 얘기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상대 분석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설문조사, 생성 테스트, 심화 인터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차트 중에 로그 분석은 얘네도 하진 않았어요. 왜? 원래 사이트가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서 좋은데 그렇지 않았고 사이트도 없었고 그냥 블로그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따로 분석하기 조금 애매해서 그냥 실제로 진행합니다. 자, 각각의 연령대에 맞춰서 크게 분석을 하죠. 자, 보세요. PC 이건 다 드릴 거니까요. 다 보세요. 뭐 한 10개 정도로 일반적인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계속 쭉 만듭니다. 링크 해보시면 구글 설문조사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두 번째 이거는 생수 테스트 계획, 행동을 본다는 거. 세 번째는 시나리오, 그죠? 생수 테스트 계획에 인터넷에 척추 1,000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아보는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시청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걸로? 척추 7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치는지 유입 경로를 보고 어떤 키워드를 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네이버보다 유튜브에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어쨌든 보세요. 계속.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 업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경쟁사죠.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각각 경쟁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장점이 뭔지 이렇게 따다가 컨설팅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심화 인터뷰를 하게 돼요. 심화 인터뷰는 영상 선택에 이런 디테일을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보는 걸로 잘 모를 수 있는 게 있으니 내가 세웠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심화 인터뷰를 합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또 하게 되고 오케이. 자, 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남자 여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아니요, 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충격적이에요. 큰일 났네.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런가? 그리고 그다음에 재활 수행돼서 알고 있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들어본 적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설이 좀 바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거예요. 헬스장 이용하십니까? 아니요, 70%. 아까 얘기했던 등록했는데 안 하는 사람 포함한 70%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 중에 왜 이용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뭐예요? 위치란 위치. 아, 그러면 위치가 중요하구나. 그 위치를 베이스로 하는 걸 뛰어넘을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너무 좋은데 저기 분당에 엄청 좋은 헬스장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위치 베이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위치 베이스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맵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설과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상담 설계를 하고 주로 비헬스장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조합을 해봅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선도를 해서 하는 거고요. 상품 테스트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이트와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 아까 중요했던 미션이 뭐였었어요?
아까 보면 생각나시나요? 미션? 아니구나. 미션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자, 뭐 건강관리 필요한 뭐 프로그램을 찾아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냐면 이 영상이 있구나.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이트 두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보니 각각의 최초의 클릭수, 잘못된 클릭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때요? 최초 동영상 선택 시간, 총 소요 시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선택을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뭐다? 난이도, 출처, 상위 노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아까 올렸는데 우리끼리 보는 다섯 오뷰 이런 거 말고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걸 만들어요. 출처. 우리가 얼마나 전문가다. 우리가 병원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구나. 보면 이 JS 병원이 되게 유명한 데가 혹시 이상화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뭐 펜싱 했던 애 이상화라고 뭐 있잖아요. 되게 뭐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가 그 친구가 트레이닝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꽤 유명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문가들 위주로만 진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관련된 난이도 조정이 만들고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재원 운동에 관련된 프로그램. 두 번째 시나리오. A란 사이트와 B란 사이트 갖고 있는 총 클릭수, 소요 시간, 이동 횟수, 경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딱 보기에 사이트 뭐가 더 좋나요? B가 낫죠. 일단 딱 봐도 어때요? 잘못된 클릭수가 일단 얘가 많죠. 그리고 총 클릭수 자체가 얘가 일단 적다는 거고 최초 클릭 시간 이건 하는 문제가 있네요. 이런 거는 뭐가 분석을 잘못한 거냐면 최대치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60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완전한 실수를 한 거니까 이렇게 컨설팅 할 때는 완벽한 최대치와 최소치는 빼놓고 나서 중간값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같은 친구들이 아마 분석할 때 이런 부분 좀 실수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총 소요 시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B라는 사이트가 뭔가 더 사용성으로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시마이토 결과 각각의 장단점들을 시마이토를 통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서 이것도 아까 맞춰서 HCI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스타일링 테스트 효율적으로 봤을 때 게시판에요. 불필요한 관련 반복 B는 지나치게 관련한 프로그램 설명, 관련 카테고리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시판에 이렇게 쭉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뭘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 도달하는 뭐? 키 펑션.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를 분석을 했고 사용성을 분석을 했으면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사용성 테스트, 시장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결론 이런 걸 통해서 온오프라인에 유입을 하고 이걸 통해서 상담까지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플로우를 그려주고 프로그램 검색하고 돌아가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쭉 만들어서 웹사이트까지 이렇게 어프로치 돼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보통 시장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이런 거죠. 시장 조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도 일단 이 친구들은 이제 데이터를 좀 제가 주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서울시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시죠? 서울시에서 사용성이나 또는 이렇게 카드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서울권에 있는 상권 분석만 해줘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사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 하나 얻고 거기서 하는 데이터들은 내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는 데이터인 거지 그 데이터가 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가져가고 두 번째 시장을 이렇게 봤으면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용성에 대해서 사용자들 시나리오 세우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 시나리오 세우는 기준이 뭘까요? 시나리오 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 거? 원래는 시나리오를 세울 때는요 왼쪽에 가설을 놓고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용성 테스트나 분석을 해봤던 사람들이 제일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뭐였었어요? 재활에 관련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이라는 걸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왜 거기에 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우시면 일단은 조금 반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에서도 원래 현대가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보통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영상을 선택할 때 내가 보니까 영상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보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야 이걸 네가 쉽게 따라할 수 있겠디? 라고 따라해봐 라고 이런 식으로 그건
아마 프로젝트 하실 때마다 적용을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서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서는 요즘 약간 다른 애인데 혹시 여기 다 개발자들이신가요? 다 개발자겠죠? 그죠? 벤처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개발자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뭘 확인하러 왔다. 나 유명해가지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보통 개발을 왜 물어보냐면 현실적으로 그 벤처들 저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걸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얘기입니다. 제가 파리의 노루를 갔는데 파리 옆에 에펠탑 옆에 뭐라고 조그만 박물관이 있었어요. 저 박물관이 뭐지? 친구가 프랑스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야, 프랑스말을 내가 어떻게 치냐? 영어로. 자기도 스펠을 모르겠대. 야, 그럼 우리는 검색을 못하는 거네? 인터넷이 20년 가까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가 필요해요? 키워드가 필요해요. 그죠? 물론 이미지 찍으면 됩니다. 이미지 아주 잘 찍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정말 정확하게 다 그죠? 근데 잘 안 된다니. 20년이 지나도 아직 우리는 키워드로밖에 접근을 못해요. 한계가 너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세대로 구분해봤어요. 인터넷을 정보를 접근하는 세대를 크게 봤더니 첫 번째는 예전에는 혹시 그거 아세요? 고퍼 서비스라고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고퍼 서비스가 뭐냐면 도서관 서비스 같은 거. 도서관에서 내가 뭔가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베이로 찾아보세요. 베이로 뭔지 아세요? 모르죠. 다행이다. 베이로 뭔지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베이로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베이로라는 사람을 알아야 베이로 뽕짝 가수지. 그리고 나는 베이로를 가서 정보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베이로를 찾아봐. 그럼 뭐라 그래요? 베이로가 호니까 배로 가자. 그리고 배로 가요. 한참 찾다 보니까 배가 없죠. 그럼 어떻게 가요? 호수인가? 호수로 가요. 그죠? 그러다가 실제로 내가 정보를 찾으려면 그 정보에 정보가 있어야 접근했던 세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아니다. 정보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해주자. 서로 연결을 해주자.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하이퍼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게 바로 하이퍼 텍스트인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키워드 있어요. 키워드를 통해서 연계가 되면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써보자. 그런데 아직도 키워드 방식이에요. 그죠?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키워드를 모르면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저는 뭐 했냐면 꼬마들이 엄마 저거 뭐야? 물어보잖아요. 저거 뭐야? 그러면 저게 뭔지 핸드폰이 가르쳐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뭔지 가르치면 가르쳐줘요. 핸드폰이. 저게 뭐야? 그걸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우리는 일단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까지의 세대적으로 나눠보면 1세대는 정보를 접근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했고 2세대는 정보를 접근하기 위한 키워드가 필요했고 3세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키워드마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모션 검색이라는 단어로 제가 축약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작년에 국토부 장관상을 받고 뭐 그런 프로젝트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벤처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를 나누고 구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술의 어떤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지만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바뀌는 지금은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사용성 테스트에서 그게 보였다는 거. 사람들이 항상 막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공공 데이터들 활용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세요. 그럼 뭐라냐면 데이터 A, 데이터 B 섞어서 데이터 C 만들어요. 와 활용 A, B 섞어서 C 만들어서 활용. 그런데 제가 생각한 뭐냐면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쉽게 해주는 게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가르쳐 준대요. 가장 먼저 누가 쓸 수 있을까요? 혹시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 인터넷 쓰세요? 안 쓰시죠? 왜 안 써요? 어려우니까 안 써요. 할머니가 아이고 저기 못 가 왔더니 야 막 스마트폰 막 이렇게 보여. 그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이 실제로 기능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우리만 정보를 계속 소유하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령자들한테도 그러다가 더 나아가 원투한테도 장애자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블라인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장애자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건물 봅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아 당신 지금 강남역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를 가르쳐줘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 친구들 그죠? 계속 지나갔지만 이거 옆에 건물이 뭔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한번 넘어지고 일어나면 잘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시작을 한 거여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을 재편하기도 하고 제3세대라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성 테스트라고 하는 건 적어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용성 테스트 그냥 해보시잖아요.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현재 요구나 이 방향은 아는데 미래를 당장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경험들이 뭔지를 계속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세대가 보이고 그 다음 세대를 저는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좀 드렸는데 두 번째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좀 아주 그냥 정갈하게 혹시 먹시던너라고 아시나요? 먹시던너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벤처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 팀들이 한번 했었던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금 전에 똑같은데 여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얘네들 사용성 테스트를 하면서 자,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원래 이 친구들이 생각했었던 그 시나리오 1과 2 차이를 통해서 뭘 봤냐면 차이를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좀 이따 공식으로 계산해 넣거든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HCI 만들 때 일관성을 시나리오 2를 줘보고 2를 줘봤어요. 시나리오 2를 주고 나서 2를 주면 2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그렇죠. 한번 해봤으니까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빨라요. 사이트가 뭐가 없어요.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공식을 세운 거예요. 이건 저희가 문서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그래요. 저희가 솔직히 HCI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시도예요, 시도. UX를 HCI로 누가 연결을 포토 만드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실제 그러다 우리도 분리를 하게 되고 우리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용자를. 그래서 우리는 HCI 마칠 때 이렇게 문서를 정리해보는 게 나중에 효율적으로 뭔가 자 성공률, 이렇게 정확성, 시나리오 일리 맞춰서 두께랑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딱 봐도 누가 잘하는지 보이죠, 그죠? 보세요, 이게 먹시던 거 두께예요. 그죠? 정확성, 시나리오 딱 봐도 어쨌든 이렇게 일관성까지 정리가 된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료들은 다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질문도 받고 벤처라면서 뭐가 좀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시장성 또는 시장조사의 빅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어떤 일 하세요? 대학생. 대학생이세요? 훌륭한 CEO가 될 겁니다. 앞에 앉아있잖아요.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지금 질문할 만한 그게. 그래. 원래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질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또 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약간 현대 그래서 전에 한 10년 전 일해서 현대의 병폐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 저한테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뭐 지금 일하시면서 좀 힘드신 거 없으세요? 시장 조사를 하거나 또 생성 테스트를 할 때? 네. 이런 걸 직접 할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심을 가져서 브랜드 마케팅을 조금 하면서 이제 알고 있어요. 일단 이제 작업자들 지금 정도 되면 물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개발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시면서 이거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기획을 하고 사용성 테스트를 이해하고 UX를 이해하는 게 이게 디자인의 목도 아니고 개발자의 목도 아니고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UX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UX가 시장성 또는 시장조사의 가장 핵심이 되느냐? 결론은 사용자만 잘 이해해도 시장은 그 사용자들이 무모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X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UX 컨설턴트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원래 중소기업을 기업화시킨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중소기업을 기업화시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리타분한가요? 중소기업이 기업화된다는 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직 체계가 어우, 좋네요. 중소기업이 기업화된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커진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기업이 아니에요. 그죠? 중소기업의 그 기업을 중자소자를 뛴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하고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조직과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도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 나만의 프로세스나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도 개발자로서도 일할 때 UX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뭐 어떤 일 하세요?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미디어 사업을 인공지능이요? 네네. 근데 뭐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래요? 약간 오늘 해주신 강의의 좀 핵심은 그런 샘플링을 통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되게 좀 마이크로하게 본다 약간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인사이트가 없고 근데 그것도 물론 좋고 근데 약간 좀 마켓의 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그 엔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네가 몇 빌리언의 시장을 타겟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정말 고급 리포트를 봐도 사실 안 나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특히 4차 산업 관련 인공지능 분야는 이런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직 그런 리포트가 없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리턴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숫자를 이제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좋은 얘기 하시네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림 프로젝트 대림이 아크로빅을 하고 이제 지네가 이제 무슨 빅팔레트인가 뭔가를 하다가 혹시 대림 관계자 없죠? 자꾸 이거 하게 되죠. 또 접었어요 걔네들이. 부회장이 싫어. 갑자기 걔는 무슨 이렇게 대기업들 그렇더라고요. 하다가 한 사람 가면 뭐 접고 또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거 우리가 돈 넣으면 정확하게 마케팅 같은 거 하면 정확하게 이거 얼마 나오는지 쩔로 계산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물건을 직접 100개 팔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마케팅이나 특히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에서 투자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리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불가능한 거지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면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한 부분에 관련된 VOC가 됐다. 또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좀 나눠보고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 할 때 무슨 얘기를 설명해 드냐면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와 제가 컨설팅을 들었더니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컨설턴트는 성공했다 그래요. 물론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답답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거 있죠. 막 어떤 바다를 가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갈지 모를 때가 제일 답답한 거거든요. 투자자도 그럴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크게 제너레이션 좀 나눠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숫자화 시키는 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샘플링을 해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우선 수치화 시키시면 조금 더 그죠? 100%는 아니지만 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좀 우회적으로 그렇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통계라는 것도 전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다 전수하는 거 인구조사를 못 하거든요.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도 전수를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나요? 저요? 네.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약간 조금 분야가 틀립니다. 네. 사실 맥락에 많이 벗어나는 분야인데요. 네. 인문학적인 스포츠 아. 심리를 스포츠 심리요? 네. 멘탈 코칭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질문 하나 하자면 네. 조금 강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약간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기획자 입장에서 네. 이런 뭐 시장 조사나 네. 이런 걸 접근할 때 네.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뭐 UX 뭐 이런 관련 얘기를 아예 잘 모르고 네. 좀 어떠한 좀 접근 방법 이런 좀뭐 리서치 대행 뭐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있는 건지 어떻게 시장 조사 이런 좀 골프 관련해서 이런 어떤
이런 아, 조사 같은 골프 거. 아세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굉장히 반갑네요.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테일러메이드 컨설팅 했거든요. 너무 반갑네요. 뭐 이렇게 갑자기 반가워서 얘기 드렸고요. 얘기했던 것 같네. 시나리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기본적으로 뭐 골프 선수들은 뭐 멘탈 코칭을 필요로 하는가?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 다들 원하고 좀 볼을 쳐서 아주 중요하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좀 이제 아.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하려 하는데 그런 조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 중에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 약간 이런 것 같은데 하는 역할 자체니까 골프라는 거에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시장이 있는 것 같으나 보이지는 않은데 하는 것 같으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심리적인 부분이 골프 선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은 그 사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골프에서 찾지 마시고 비슷한 사례 중에 골프 하시는 분들이 양궁이랑 좀 상관이 있는 건 아시죠? 양궁 그 채. 근데 양궁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멘탈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빗대서 혹시라도 조사를 해보시면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좀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간접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 논문이라든가 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뭐 선행 사례를 이런 것도 좀 비춰볼 수는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업적인 마케팅에서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수치를 내는 과정이 사실 네. 할 수 있는 게 직접 몸으로 때우는 그렇죠. 거밖에 없거든요. 네. 가서 직접적인 리서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런 좀 리서치하는 방법 아 그런 방법을 제가 그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있는 사이트는 있거든요.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료만 모아놓은 거는 제가 골프 쪽은 그 자료는 제가 일단은 한번 제가 좀 더 사이트 한번 가르쳐 드리고 볼게요. 혹시 그 정부에서 그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왜냐면 골프 쪽에 관련돼서 쳐보셔도 데이터 나오긴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데이터 드려볼 테니까 보시면 되실 겁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갈 준비하면 질문하시죠. 네. 아 그래요? 뭐 네? 갈 준비하려고. 한국은행에서 네. 매년마다 IT 업종 매출 통계를 내는데 네. 스타트업 관련된 거라든지 네. 그런 벤처기업 관련된 통계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기관이나 그런 자료 같은 거 어떠신가요? 그거를 정부에서 계속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올해 자꾸 이제 이런 센터들이 왜냐하면 벤처가 이게 실제 보이는 수출을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망하는 게 많이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